세테크의 시대가 됐어요. 세테크. 100만 원 정도 연말에 환급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받겠다. 세금을 줄여주거나 안 내게 해줘요. 한 번에 받지 말고 나눠 받아라. 엄청난 세금을 절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꼭 명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당신도 이젠 연금 고수. 안녕하세요.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본부의 홍성혁 아나운서입니다. 노후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건 바로 뭐니 해도 연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연금도요 세금을 뗀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혹시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이 세전 금액은 알고 계시지만 세후 금액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계시는 분은 굉장히 드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연금의 대부 연금박사 상담센터 이영주 대표님과 함께 연금 절세 전략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등 연금 유튜버 이용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네.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연금과 세금 네. 굉장히 좀 까다로운 내용이잖아요. 네. 그래서 놓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또 고령화 국가잖아요. 네. 그래서 연금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제도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재테크 열심히 하면 돈 번다라고 했지만 이제는 재테크보다 더 중요한 게 세테크의 시대가 됐어요. 세테크, 네. 세금 테크.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연금 받을 때도 세금에 관련된 걸 따로 공부하셔야 여러분들이 한 푼이라도 더 많은 연금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금 공부하셔야 되고요. 오늘 방송 꼭 보셔야 됩니다. 네, 오늘 진짜 한시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냥 쭉 끝까지 저희와 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냥 기초적인 질문부터 한번 드리도록 네. 할게요. 네. 그 연금, 이 세금을 떼는 건가요? 연금에서도? 네, 많은 분들이 연금 내가 얼마 받는다고 생각하시지 세금 뗀다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 없습니다. 많이 계세요. 네. 자, 그런데 대한민국에 살면서 내가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에는 기본적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게 원칙이죠. 연금도 네. 소득이기 때문에 당연히 과세가 되고요. 세금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세금이 있지만 결국은 어쨌든 세금을 내긴 내셔야 된다. 연금도 소득으로 치니까 그럼요. 세금을 네, 내야 한다라고 네.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연금 제도가 기초, 네. 그리고 공적, 퇴직, 개인, 주택 이렇게 그렇죠. 5개 층으로 되어 있다라고 맞습니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각각의 연금에 관련해서 좀 세금 제도가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히 다양한 연금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초연금, 네. 그다음에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 스스로 준비하는 개인연금 중에 그렇죠. 개인연금 계좌와 개인연금보험, 네, 그다음에 부동산 담보로 하는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 이렇게 다 말씀드렸어요. 네네. 각각 다 세금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 그게 다 다른 건가요? 지금? 그렇죠, 다 항목도 다르고 네. 뭐 율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근데 복잡한데도 우리 대표님께서는 심플하게. 그럼요, 심플하게 설명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제일 밑에 하단에 있었던 기초연금은 사실 복지제도이기 때문에 세금이 없습니다. 받으시냐 안 받으시냐의 걱정은 되시겠지만 받으시는 분들은 세금은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공적 연금이 바로 국민연금이라든가 공무원 네. 연금이거든요. 이 공적 연금은 연금 소득세를 냅니다. 연금 소득세.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소득세가 붙는군요. 그렇죠. 아. 네. 그 다음에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퇴직소득세. 퇴직금 받으실 때 퇴직소득세를 내셔야 되는데 퇴직연금에 퇴직소득도 있고요. 개인이 추가로 불입하는 IRP 같은 퇴직연금도 그렇죠. 있어요. 이거는 사실상 연금 계좌와 같이 보기 때문에 연금 저축과 연금 계좌, 또 IRP 계좌 이런 상품들은 나중에 연금 소득세를 내셔야 돼요. 나중에요. 네, 연금 탈 때 그렇죠. 연금 소득세를 내셔야 돼서 퇴직소득과는 또 따로 분류가 되는 항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개인 스스로 가입하신 연금 중에서 생명보험사나 우체국에 가입하시는 연금보험 이 상품들은 이자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비과세를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이자 소득세를 내셔도 되는 것이고 일정한 조건 하에서 비과세 해드리는 거고요.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 같은 상품들은 사실 우리가 연금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거거든요. 그 대출을 연금처럼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대출 받으면 세금 내요? 안 내죠. 아,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빚내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럼요. 세금 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네. 내 있는 자산을 빼쓰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세금 항목에 포함되지 않고요. 네. 오히려 대출을 받으면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네. 재산세라든가 다른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합리적이네요. 그럼요. 듣기만 해도 이 세금 자체가 너무 복잡해요. 맞습니다. 네. 5층으로 나눠져 있어서 사실 이게 이해가 탁탁 좀 가는 네, 부분인데 네. 그래도 조금 정리가 좀 필요할 듯합니다. 그러니까 네. 쉽게 설명을 하면 기초연금이랑 재산이 줄어드는 주택연금은 저희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그렇죠. 부분이다. 맞습니다. 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공적연금 그리고 퇴직연금 네. 그리고 개인연금
세 가지는 네. 공부가 필요하죠. 그렇죠. 2, 3, 4층은 공부가 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공적연금부터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은 일단 연금 타실 때 연금 소득세를 내셔야 됩니다. 그냥 세금 낸다 그러니까 야, 이게 또 얼마나 나오나 걱정하시는 그러니까요. 분들이 계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월급 받으시면서 국민연금 납입하셨잖아요. 납입할 때 2001년까지는요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았어요. 납입분에 네네네. 대해서 세금을 환급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금을 이미 낸 돈이잖아요. 내가 그렇죠. 돌려받은 게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나중에 연금 탈 때 내가 세금을 또 내게 되면 이미 세금을 내고 받아온 돈인데 이걸 또 세금을 내라 그러면 이중과세가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이나 공적연금 받으실 때 2001년까지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으세요. 아,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미 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2002년 이후 납입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분들 국민연금 내실 때 연말에 전부 다 소득공제 받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금 탈 때 2002년 이후 납입분에 대해서 세금을 돌려받았으니까 나중에 연금 탈 때 세금을 내라. 그래서 연금 소득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 중요합니다. 2002년 이후입니다. 그다음에 연금 탈 때는 연금 소득 공제가 따로 있습니다. 왜 근로자분들이 나중에 근로소득에 대해서 근로소득 공제를 받듯이 연금 소득도 일정한 금액 이상은 점점 공제가 되거든요. 특히 연간 연금액이 350만 원 네. 이하로 받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네. 세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간 350일 초과하는 경우부터 이제 연금 소득세가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실제 내셔야 되는 세율이 보통 5% 안팎이기 때문에 아, 크진 않네요. 크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연금 받으신 분 중에서 국민연금 노령연금 노후에 받는 연금 말고 장애연금이나 네. 유족연금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배우자가 돌아가셔가지고 이런 거는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안 때문에 되죠. 네. 세금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국민연금 공적연금 받으시면서 그렇게 큰 세금을 내지는 않으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적연금에서 나오는 세금은 크게 그렇게 타격이 있지는 않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라고 하셨고 네. 그렇다면 이 5층 연금 중에서 3층에 위치한 연금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네네. 핫하게 생각하는 바로 그 연금 네. 퇴직연금입니다. 퇴직연금. 이 퇴직연금의 과세는 어떻게 될까요?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평생 모으신 퇴직 소득이기 때문에 네. 퇴직하실 때 퇴직 소득세로 과세합니다. 근데 퇴직 소득세는 내가 퇴직금을 한 번에 내가 1억을 받아 나온다 하더라도 그 1억을 내가 10년, 20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차근차근 모아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해 1억 받는다고 해가지고 1억 한 번에 세금을 왕창 때려버리면 굉장히 많은 세금을 내셔야 네. 되고 이게 내가 이렇게 많이 낼 필요가 있나? 뭐 만약에 누진세 해가지고 40%까지 낸다. 네. 그럼 1억 받아가지고 4천만 원 뛴다 그러면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허무하죠. 드시겠죠. 네. 그래서 퇴직소득세는 굉장히 큰 혜택을 주고 있는데 연분연승이라는 혜택을 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근로기간, 총 근속한 기간으로 나누는 거예요, 금액을. 나눠서 세율을 계산하고 다시 그 세금을 곱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오래 근무하시는 분들일수록 네. 세율이 떨어지는 효과를 줘요. 500만 원씩 20년 모은 맞네요. 걸 계산해서 나눠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제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퇴직소득 같은 경우에는 20년 근속하시고 퇴직금이 1억 원 정도다라고 하시면 실제 내셔야 될 세율은 약 3% 내외밖에 안 돼요. 많지 않네요. 300만 원 띄고 나오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하지 않고요. 분류 과세라고 해서 네. 걔네만 따로 세율을 계산하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많다 그래가지고 네. 누진 과세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은 분류 과세하고 있어서 네.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으니까 되게 저렴한 세율로 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근속을 오래 하셨을수록 이 연금의 세율은 낮아진다. 그렇죠. 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에다가 IRP 같이 추가로 불입하신 거는 그건 개인 연금 계좌로 보기 때문에 이건 좀 이따 다시 그렇죠.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납입한 네. IRP에 대해서 이제 조금 네.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연금저축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이 연금저축의 세금이 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퇴직연금은 평생에 모아왔던 금액을 이제 일시불로 받는 거고 네, 네. 물론 그걸 연금으로 IRP 계좌로 받을 수 있죠. 원래는 지금 다 법적으로 전부 다 IRP 계좌를 통해서 연금으로 받게 돼 있어요. 네네네. 자, 그런데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퇴직금을 받을 IRP 계좌를 만들어 놓고 놀리면 안 되니까 재직 기간 중에도 추가로 준비해라라고 해서 IRP에다가 추가 불입할 수 있도록 해줬고 네. 또 그 전에 연금 저축 계좌라 그래서 개인 스스로 세제 혜택 받으면서 연금 준비할 수 있는 혜택을 줬죠. 이게 지금 말씀드릴 공식적인 용어로는 연금 계좌. 연금 계좌에는 연금 저축 계좌와 IRP 계좌가 있다. 이 연금 저축 계좌 같은 경우에는 뭐 은행, 증권, 보험사에서 많이 가입하시는 거고 보통 우리가 뭐 연금 펀드, 뭐 연금 신탁 네.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이런 게 바로 연금 계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연금 저축 계좌 같은 경우에는 연간 400만 원까지 납입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환급해 드리는데 소득에 따라서 최대 16.5%까지 환급해 드립니다. 아, 자, 그러면 내가 400만 원을 풀로 연간 납입을 했다. 그러면 16.5%까지 환급받으면 무려
거의 66만 원 정도 연말에 환급받을 수 있는 수익은 별도고 국가에서 세금을 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IRP 계좌까지 개설하시게 되면 네. 최대 700만 원까지 납입을 할 수 있으세요. 거기다 50세 이상이시면 900까지도 가능하고요. 네. 또 세제가 변경되면 이게 뭐 모든 국민이 900만 원까지 네, 네, 된다고 하니까 결국은 적게는 700, 많게는 900까지 납입을 하시면 그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16.5%까지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 IRP가 더 유리한 건가요? 그러면? 뭐 둘 다 네. 좋습니다. 둘 다 좋아서 금액에 따라서 연금 펀드 계좌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IRP로 하시는 분도 계신데 세제 혜택 면에서 보면 IRP가 훨씬 더 금액을 많이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좀 편할 것 같고요. 물론 운용상에 약간 차이는 있으나 저도 뭐 IRP를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요 월이 아니고 연입니다. 연간. 연간이기 그렇죠. 때문에 저축한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네. 내가 얼마든지 IRP도 맞아요. 그래서 연금 저축하시는 분들은 월 33만 원 네. 해서 연간 400 채우시고요. 네. IRP 하신 분들은 월 59만 원 59만 원. 해가지고 네. 연간 700 채우기도 하시죠. 자, 이렇게 해서 납입할 때는 연금저축, 연금계좌들은 세금 환급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돌려주고 끝나면 좋은데 이게 돌려주는 게 아니라 과세 이연이에요. 지금 돌려드리지만 나중에 연금 탈 때 세금을 다시 내셔야 되는 거죠. 다만 그 기간 동안 내가 세금을 안 내고 늦출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연금 탈 때 연간 1200만 원 이내에서 연금을 수령하시게 되면 3.3에서 5.5%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돌려받을 때는 네. 16.5 돌려받는데 낼 때는 3.3에서 5.5만 내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엄청난 세금을 절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꼭 명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세금 환급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 탈 때 세금 내시는 것이고요. 혹시 주부라든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연말정산에 세제 혜택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 계세요. 세금 환급 안 받은 겁니다. 세금을 환급받지 않으셨다면 네. 이미 세금을 낸 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연금 탈 때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급 받았으면 나중에 저율과세 내시면 되는 것이고 환급 안 받았으면 나중에 세금 없다. 이렇게 쉽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200만 원 이상 받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네. 연간. 네. 요게 모든 연금 소득 왜냐하면 1200만 원이 생각보다 연간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넘어설 가능성이 높잖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네네네. 네. 그래서 모든 연금 소득을 뜻하는 건지. 그 질문 굉장히 많이 하세요. 네. 특히 연금을 아예 모르시는 분들은 뭐 1200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연금을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여기 보니까 무슨 1200만 원 이상 받으면 안 된다는데 그렇죠. 한 달에 100만 원인데 내가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 맞아요.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1200만 원 이상 받으면 안 된다라는 것은 사적 연금, 연금 계좌에만 포함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공적 연금, 국민연금은 아무리 많이 받으셔도 1200만 원 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퇴직금 원금도 아까 뭐라 그랬죠? 퇴직 소득세라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얘도 사적 연금 2,200만 원 룰에 포함되지 않아요. 내가 개인적으로 연금 계좌에 내가 불입해서 세액 공제를 받은 원금과 그 그렇구나.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 요거만 과세 대상이고요. 네. 요 금액이 1,200을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개인 연금 보험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공적 연금 이런 건 다 포함되지 않으니까 사실 연금 계좌만으로 연간 1,200만 원 받으신 분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혹시 넘는다고 하셔도 지금까지는 종합과세가 됐는데요. 내년에 세제 개편이 되게 되면 뭐 일정한 좀 저율로 분리과세하는 그런 규정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개인연금에서 연금 저축뿐만이 아니라 네. 연금 보험에도 많이 가입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보험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연금 계좌와 개인 연금 보험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 개인 연금 계좌는 연말 정산할 때 세액 공제 받고 나중에 연금 탈 때 이제 분리과세 해드리는 거고 개인 연금 보험 중에 이건 비적격 연금이라고 하는데 연금 보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금 소득 과세 대상이 아니고 이자 소득 과세 대상인데 일정한 한도 내에서 납입하시게 되면 연금 탈 때 원래는 이자 소득세를 내셔야 돼요. 내가 낸 돈이 1억이고 이자가 5천만 원이 붙었다. 그럼 5천만 원에 해당하는 이자 소득세 또 내야 되는 거죠. 15.4%를 내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얘를 일정한 조건 하에서 가입하시게 되면 연금 탈 때 비과세 받는 연금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러분이 꼭 한번 참고하셔서 네.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금 저축이랑 연금 보험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다른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 네.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굉장히 또 쉽게 설명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네. 단어들이 어렵다 보니까 정신이 좀 없는 부분도 있어요. 기본으로는 다 이해하실 거지만 네. 반드시 연금 관련된 세금 부분은 우리 한투 전문가들에게 상담하셔가지고 정리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큰 구획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세한 내용은 우리 한투 전문가에게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내용들 살짝 한번 정리를 한번 부탁드리도록 그럴까요? 할게요. 특별히 좀 어려워하셨던 거 헷갈렸던 거 제가 몇 가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이나 공적연금 다 연금소득 과세 대상이라는 거 꼭 명심하시면 되겠고요. 퇴직연금 중에서
퇴직금 원금은 퇴직소득세로 과세하기 때문에 훨씬 더 낮은 세금을 내시게 된다. 그리고 퇴직연금을 IRP로 이전해서 연금으로 받으시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제 퇴직소득세율을 적용하지만 추가적인 수익에 대해서는 사적 연금에 따른 연금소득세 내셔야 된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연금 계좌 납입액 중에서 세제 혜택을 받은 부분은 나중에 연금 탈 때 저율과세하지만 세제 혜택 받지 않은 원금은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금 안 내셔도 된다. 이미 낸 돈이니까. 개인 연금 보험은 이자 소득 항목이기 때문에 1,200만 원하고 아무 무관하고요. 이걸 비과세로 가입하시게 되면 나중에 세금 없이 연금 받을 수 있다. 네, 깔끔하게 좀 이해가 간 것 같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궁금하신 것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또 질문을 좀 네, 드려보면 네. 세금은요 사실 네. 아끼면 아낄수록 좋잖아요. 세금을 아예 좀 안 내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있죠. 일단 어떻게 하면 세금을 안 낼까 생각하시지 마시고 국가가 어떤 사람에게 세금을 줄여주고 어떤 사람에게 과세를 하는지에 대한 과세 철학을 우리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국가라면 어떤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 어떤 사람에게 덜 부과할까요? 돈 많이 번 사람한테 많이 부과하고 그렇죠. 적게 번 사람한테 적게 하고. 그렇죠. 네. 연금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요. 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을 가지고 열심히 불려가지고 내가 다 타먹겠다. 재테크나 수익 상품으로 생각하는 경우에는 여기다가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내가 이거를 노후에 평생 안정적인 연금으로 받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세금을 줄여주거나 안 내게 해줘요. 한 번에 받지 말고 나눠 받아라. 그래서 한 번에 받는 사람들은 세금을 좀 더 많이 내고 네. 나눠 받는 사람들은 세금을 줄여주는 구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퇴직금을 IRP로 이전해가지고 연금으로 받을 수 있잖아요. 일시금으로 받으신 분들에게는 퇴직소득세율을 과세하지만 IRP 계좌로 넣어서 10년 이상 연금으로 나눠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퇴직소득세율의 30에서 40%를 깎아줘요. 오. 나눠 받으니까. 그 다음에 연금 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연간 1,800까지가 납입이 가능하고 네. 세액공제는 700이나 900까지 가능하잖아요. 네네. 그걸 꽉꽉 채우신 분들은 세제 혜택을 납입할 때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나중에 연금 탈 때도 마찬가지. 아까 제가 한도 얘기해드렸지만 1,200만 원 한도를 딱 둔 이유는 뭐냐면 네. 너무 한 번에 많이 받지 말고 나눠 받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세금을 저율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금 의자를 수령할 때 아까 3.3에서 5.5라 그랬는데 5.5는 뭐고 3.3은 뭐냐면 69세 이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5.5% 과세라고요. 70세부터 79세까지는 4.4, 80세 이후에 수령하게 되면 3.3% 과세를 해요. 그러니까 나눠서 늦게까지 수령하면 세율이 훨씬 더 낮춰질 수 있는 거죠. 네. 연금 철학은 아주 좀 단순하네요. 일찍 넣고 맞습니다. 오랫동안 유지해서 그렇죠. 네. 늦게 받아라. 평생 개념인 나눠서 거죠. 늦게 받아라. 나눠서 평생 네. 나눠서 단순한 이치이긴 한데 맞습니다. 사실 지키기가 좀 어렵기도 한 네. 내용이에요. 그쵸? 그런데 사실 노후를 생각하면 그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좋아요. 우리가 많은 돈을 모아서 확수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노후에 언제까지 살지 모르기 때문에 꾸준하게 나눠서 쓰는 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훨씬 더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연금을 준비하신다면 수익과 더불어서 세제 혜택까지 다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너무나 유익한 내용을 좀 들었습니다. 이 세금 관련한 내용 사실 너무나 어려운데 오늘 대표님께서 네. 편안하게 여러분들께 좀 풀어주신 것 같습니다. 연금 절세 전략까지 한번 만나봤고요. 연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인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 어떠셨나요? 네. 제가 매번 하는 얘기 있잖아요. 한국인의 밥상, 한국인의 연금. 연금은 밥이다. 그래서 우리가 네. 화려한 반찬보다는 정말 우리 식단에 가장 중요한 밥을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여러분 준비하시면 네. 세제 혜택도 받으시면서 많은 연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밥처럼 매일 드신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귀하게 좀 관리하는 연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죠.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편안한 노후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